안녕하십니까.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젠 및 스레드리퍼 CPU를 오버클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서는 제 메인 시스템에 장착된 스레드리퍼 1950하고 에즈락의 X399 타이치 보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반 라이젠 357 CPU랑 메인보드도 거의 같은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젠 사용자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쉽게 오버클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AMD CPU 오버클럭을 위한 준비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클럭이 가능한 CPU가 필요한데요. 라이젠 357하고 스레드리퍼 CPU들은 전부 배수 잠금이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라이젠 CPU를 사용하시더라도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버클럭이 가능한 메인보드가 필요하거든요. 라이젠 CPU 같은 경우에는 B350하고 X370 보드만 오버클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버클럭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B350 보드나 여기 보이는 X370 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스레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모든 X399 보드들이 오버클럭을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버클럭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CPU 오버클럭이라는 것은 CPU의 기본 상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이라서 이를 위해서는 CPU의 동작 클럭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동작 클럭을 높인 상태에서 CPU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CPU에다가 좀 더 많은 전압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무작정 높은 전압을 걸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CPU마다 최대 걸어줄 수 있는 전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라이젠 CPU들은 1.4V까지는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 쿨링이 좋은 경우에는 1.5V까지도 넣어주거나 해도 망가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CPU에 걸게 되면은 한 가지 단점이 발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증가된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순정 쿨러보다 좀 더 향상된 냉각 성능을 가지고 있는 고급 쿨러, 이런 수냉 블럭을 사용하시든지 거대한 공냉 쿨러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순정 쿨러로도 약간의 오버클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CPU의 한계를 최대한 탐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좀 더 강력한 서드파티 쿨러를 추가로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클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뽑기라는 거는 같은 모델의 CPU라고 하더라도 각 CPU마다 어떤 CPU는 오버클럭이 더 잘 되고 어떤 CPU는 더 오버클럭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CPU는 더 낮은 전압에서 더 높은 클럭 스피드를 도달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CPU는 같은 전압이라고 해도 온도가 더 낮다거나 CPU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CPU가 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작동 속도랑 이렇게 작동할 때 필요한 전압, 그리고 그 전압에서의 발열은 어느 정도는 운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참고로 라이젠 CPU를 오버클럭을 하시더라도 꼭 제가 도달한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니면 혹은 여러분이 운이 좋으시다면 더 빠른 속도에 도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오버클럭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야겠죠. 물론 소프트웨어 등으로 오버클럭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바이오스에서 진행하는 편이 매번 재부팅을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좀 더 안정적입니다. 오버클럭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바이오스 등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스 진입하실 때는 딜리트 키나 F2를 이렇게 연타하시면 주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바이오스에 무사히 진입을 하셨으면 먼저 하실 일이 있는데요. 만약에 램 오버클럭을 진행하신 경우라면은 램 속도를 DDR4 기본 클럭인 21335로 낮춰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CPU 오버클럭에 램 오버클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기본 램 클럭으로 CPU를 오버한 다음에 오버클럭에 성공하시고 나면 그때 램을 오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바이오스 첫 번째 메뉴를 보면 이렇게 CPU 오버클럭을 위한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방법은 이 화면의 설정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버클럭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이 화면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시는 바이오스 메뉴에서 AMD CBS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 경우에는 이렇게 어드밴스드 탭 밑에 있는데 AMD CBS 메뉴에 들어가시면
젠 코먼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젠 아키텍처를 사용한 모든 라이젠이나 스레드리퍼 CPU의 공통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오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젠 코먼 옵션에 들어가시면 밑에 커스텀 P 스테이츠라는 부분이 있죠. P 스테이츠 메뉴를 찾으셨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오버클럭에 들어갈 텐데요. 자, 여기서 도대체 P 스테이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CPU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다양한 P 스테이츠라는 그 상태를 사용을 하고 그 P 스테이츠 0이 CPU가 가장 빠른 속도로 작동할 때 그리고 P 스테이츠 1, 2, 3 순으로 갈수록 절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P 스테이츠 0이 가장 빠른 상태고 1, 2, 3 이렇게 절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젠 아키텍처 CPU들은 이 P 스테이츠의 설정을 사용자가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P 스테이츠 0 제일 위에 제일 최고값이죠. 최고값을 변경하면 CPU가 최대 속도일 때 기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말 그대로 오버클럭된 상태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커스텀 P 스테이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워닝 경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억셉트를 누르시면 요거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제 바이오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걸 수정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나가셔가지고 OC 모드에서 커스터마이즈드로 바꾸시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이오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요 P 스테이츠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억셉트 하고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P 스테이츠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죠. 자, 0을 한번 변경을 시켜볼게요. 자, 0을 오토에서 커스텀을 바꾸면 이렇게 FID, DID, VID라는 세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FID는 그 작동 클럭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DID는 지금은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VID는 그 클럭에서의 작동 전압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저는 3.9GHz에 1.4V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은 전부 16진수이기 때문에 그걸 약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FID의 경우에는 높은 숫자일수록 큰 값이 들어가는 반면에 VID의 경우에는 높은 숫자가 되면 오히려 낮은 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9C를 입력하니까 3900으로 제대로 그 작동 스피드가 변경이 되었죠. 자, 그다음 밑에 VID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 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수치가 될 때까지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그 16진수니까 16진수라는 걸 염두를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19 다음에 20이 아니고 1A, 1B, 1C, 1E, 1E, 1F 그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보였죠? 18이었나? 자, 그럼 여기 지금 3900에 1.4V 입력이 되었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보통 저장하실 때 F10 누르면 되거든요. 저장을 하고 윈도우 부팅이 성공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단계에서 만약에 윈도우 부팅에 실패를 하시면은 다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전압을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아니면은 클럭 스피드를 한 단계 낮춰가지고 다시 시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무사히 윈도우까지는 진입을 했죠.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될 게 과연 방금 적용시킨 오버클럭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프로그램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돌리는 상태에서 CPU가 과열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CPU가 제대로 오버클럭이 들어가는지는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00으로 제대로 3892니까 숫자 몇 정도 차이 나는 건 원래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3.9GHz가 자동으로 잘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클럭 스피드가 오락가락 하시면은 정상이거든요. 그게 P 스테이츠를 가지고 오버를 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3.9가 제대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입력하신 클럭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무사히 부팅이 되고 제대로 된 전압하고 클럭 스피드가 다 적용이 된 걸 확인을 하셨으면 스트레스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뭐 프라임 95라든지 링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아이다 64에 포함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CPU를 많이 힘들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돌린다기보다는 원래는 그냥 영상 인코딩을 밤새 돌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압을 조금 더 높여준다든지 클럭 스피드를 낮춰야 되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게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클럭 스피드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한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작동할 수 있는 그 전압을 찾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온도가 오버가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압을 낮춘다. 전압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전압을 낮추게 되면 근데 클럭 스피드도 낮춰야 될 수도 있어요. 클럭 스피드를 낮아진 전압이 그 높은 클럭 스피드를 제대로 지원을 못 해줄 수도 있거든요. 자, 한 가지 방법은 쿨러를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쿨러를 더 좋은 걸로 바꿔서 높은 전압을 주더라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뭐 80도, 82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스트레스 프로그램에서 80도까지 올라가는 건 별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클럭 스로틀링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고요, 지금. 자, 이렇게 대충 무사히 작동하는 것 같으면은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클럭 스피드를 더 높은 한 단계를 도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전압을 낮춰가지고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사용을 하신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3.9까지 지금 3.9에 1.4V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3.9 정도면 잘 들어간 편이죠. 3.9에서 그만하고 전압을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지 한번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렇게 재시작할 때 Shift를 누르고 재시작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바로 UEFI, 그러니까 BIOS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딜리트를 연타하지 않고도. 자, 지금 BIOS에 다시 진입을 했죠. 1.4V에서 한 단계만 낮춰가지고,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낮춰. 조금 낮춰가지고 하여튼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잖아요. 1.4에서 숫자를 높이면은 얘가 숫자가 낮아진다고 했죠. 19, 20이 아니고 1A, 1B, 1A, 1.3875V까지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9GHz에 1.3875V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재부팅을 합니다. 자, 재부팅 성공한 거 보니까 전압을 낮춘 상태에서 재부팅에 성공을 했죠. 만약에 재부팅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성공했던 전압으로 다시 복귀를 하셔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부팅이 됐으니까 다시 스트레스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안정적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보다 온도가 낮아졌어요. 확실히 전압을 낮추니까 온도가 조금 더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압을 낮추는 이유는 최대한 그 과열이 되지 않게, 그리고 전기를 덜 사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클럭 스피드를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전압을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까는 86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한 80도 정도? 온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자,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트레스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압이 어느 정도 더 낮아질 수 있는지 몇 번 더 재부팅을 하면서 찾아봐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온도가 그렇게 별로 불쾌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전압을 다시 올려주시거나 클럭 스피드를 한 단계 낮추셔가지고 어느 정도 전압에서 여러분의 쿨러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에서 어느 정도까지 클럭 스피드가 들어가는지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오버클럭이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인텔 보드보다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CPU 전압 이외의 2차 전압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슨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여러 가지 하여튼 전압들이 더 많아가지고 뭐 얘를 조금 더 높여주면은 안정성이 좋아지고 얘를 조금 낮춰주면 안정성이 낮아지고 이런 다양한 수치들이 많았는데 라이젠 P스테이트를 사용한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그냥 CPU 코어 클럭만 딱 지정해주면은 알아서 CPU 코어 클럭을 나머지를 오토로 놓으면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 쿨러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찾으시고 거기에서 작동하는 최대 클럭만 찾으시면 돼요. 사실 뭐 어렵진 않은데 반복해가지고 재부팅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개수 대백과 대사전의 대개수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